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 대해서 2022년 7월 30일 날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의했는데요. 이 강의는 이제 그 중에 일부고요.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에듀파에서 한 30강 정도로 해가지고요. 격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지금 9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9월이나 10월경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파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동주택 온라인 교육 에듀파가 있고요. 제 사진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 제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 시리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으실 거면 에어클래스나 아니면 에어클래스에 가셔서 백선에 이렇게 치시거나 공동주택 에듀파 이렇게 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신 강의 있으면 들으시고요. 요거는 제가 아마 요 아파트 일반 교육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강의가 예전에 제가 2019년에 처음 찍은 강의라 조금 내용도 많이 변했고, 그때는 뭐 제가 그 거의 인강은 처음 찍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못 찍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잘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원천세 수정신고는요, 그 로그인 하시고요. 홈택스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 신고 납법 누르세요. 자, 수정신고하는 거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수정신고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신고한 거를 바로잡겠다라는 얘기죠. 잘못 신고한 거를 바로잡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원천세 수정 방법에 들어가서 일단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기신고로 들어가잖아요. 정기신고로. 근데 정기신고가 아니고 뭘까요? 이번에는 수정신고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신고를 누르세요. 여기 보시면 버튼 설명이 있어요. 정기신고는 법정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 신고는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정기 신고죠. 그냥 법정 신고 기간 내, 즉 뭐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이렇게 10일 안이나 11일 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끼었을 경우 그 이후에 신고하는 거. 뭐 틀리진 않았는데 그때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정신고는 단체 내가 세금을 잘못 신고한 거죠. 뭐 일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그 세금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경우고요. 파일 변환 신고는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더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하시는 경우 제가 더존은 조금 써봤는데 다른 거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 프로그램 XPRP 써봤거든요. 근데 XPRP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원천세 신고할 수 있게 XPRP에서도 좀 개발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업로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기신고 대화형은 연말정산 환급 분할 심청을 포함하여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환급이나 분할 신청하는 경우. 그럼 이제 수정신고도 누르죠. 자, 수정신고를 누르고 이제 징수 의무자가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제출 연월일과 귀속 연월일과 지급 연월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제출 연월일을 말하자면 만약에 이걸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떤 월급쟁이가 있어요. 뭐 그 판도라 씨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분의 급여를 6월 10일 날 지급을 해요. 6월 10일 날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출을 6월 10일 날 못해서 제출한 거를 2022년 7월에 제출을 했어요. 7월 10일 날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 제출일자는 2022년 7월 20일, 귀속 그 월급에 해당되는 날짜는 2022년 5월, 지급을 한 거는 실제로 돈을 준 날은
6월이겠죠? 2022년 6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출은 2022년 7월에 하지만 돈을 준 거는 2022년 5월분을 2022년 5월에 줬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왜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할까요? 수정 신고니까요. 예전에 틀린 거를 고치려고 했으니까 마감된 수정 신고서가 존재하겠죠. 만약 기한 외에 신고하면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원천징수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 신고합니다. 연말징용산 포함하지 않겠죠. 5월분이니까. 자, 이거는 저희 회사 이름이랑 제가 그냥 이걸로 쓴 거고요. 소득 종류는요, 우리의 그 제출한 것 있잖아요. 제출한 내용을 일단은 얘가 먼저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요번에 수정하기 전에 만약에 퇴직소득을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퇴직소득을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에 체크가 안 되어 있겠죠. 그럼 이번에 할 때 체크를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이동을 해줍니다. 자, 홈택스에서요. 당초 신고분 소득세가 음수인 경우에 추가 납부 발생 시 수정 신고분 당월 조정 환급세액란에 추가 납부하셔야 하는 세액을 확인하여 음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세금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늦게 냈잖아요. 늦게 내면 뭘 내야 돼요? 늦게 내서 가산세 내야 돼. 그러죠? 그러면 가산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국세청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우리 얼마를 덜 냈는데 언제까지 낼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우리가 가산세가 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막 국세청은 또 드립다 전화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직접 신고 납부에 들어가셔서 세금 납부, 국세 납부에 자진 납부를 눌러주세요. 자진 납부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원천세죠? 그리고 이게 무슨 세죠? 갑근세죠? 원천분, 잔압, 근로소득세, 갑, 신고 내역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종합소득세면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확정분 잔압은요. 확정정기신고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거고요. 이거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세 소득세, 소득분, 종합양도 퇴직소득세 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시분 잔압은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거고요. 예정분은 중간 예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원천징수겠죠.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납부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고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하죠. 우리가 지금 원천세 납부하는 거잖아요. 원천분 잔압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갑종 근로소득에서 갑근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고 내역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라고 나와 있어요. 너 납부 가산세 얼마야?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보기 눌러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해 보기를 할 건데요. 여기 미납세액에서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데 미납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안 내고 간 돈이죠. 안 낸 돈. 내가 덜 낸 돈. 그래서 내가 원래는 50만 원 내야 되는 8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만 냈어요. 그럼 어떡하죠? 30만 원이 미납금이겠죠. 미납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기재를 하고요. 5월에 신고할 때 돈 냈잖아요. 그죠? 덜 납부한 세액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네가 얼마 동안의 일자가 얼마가 납부 지연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기한 만약 5월분이라면 6월 10일이나 만약 그날 6월 1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10일이었고 납부 예정 기간은 내가 7월달 신고하는 8월 10일에 납부할 거야. 그래서 8월 10일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제 7월 신고 시 함께 신고할 것이므로 8월 10일날 쓴 거고요. 계산하기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납부세액에 대해서 3%와 미납세액 곱하기 3%와 과소
문화부세 곱하기 2.2 나누기 만 곱하기 경과일수를 한 거. 그게 4,026원이에요.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13,020원입니다. 그게 이 세액의 5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 한도액은요, 당초 미 과소납부액의 10%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음날 고지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가산세 한도액은 당초 과소납부액의 10%이므로 10%면 얼마죠? 30만원의 10%면은 3만원이죠. 3만원의 50%는 15,000원인데 15,000원보다 얘가 작죠? 작죠? 그렇기 때문에 13,02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인 13,020원을 넣고요. 근로소득세 갑에 합산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다는 여러분 수정 전 거를 쓰는 걸까요? 수정 후 거를 쓰는 걸까요? 내가 써야 되는 걸 쓸까요? 당연히 수정 후의 거를 써야 되겠죠. 왜 수정 후의 거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수정 전 고지서는 있잖아요. 그죠? 수정된 내용이므로 이미 원본에 있고 수정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간이 인원수라던가 총 지급액이라던가 소득세라던가 쓰고 이 8번에다가 거기 부분에 관련된 가산세를 써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요. 그 중도태사 누락분을 변경한 거고요. 그 옆에 가산세를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는 반기였기 때문에 반기고 수정이고 2022년 1월에 신고한 게 틀렸어요. 그래서 귀속여론은 뭐예요? 시작일, 지급여론은 끌일입니다. 위에 있는 지나지 않은 글씨가 여러분 틀린 거 수정 전, 이 밑에가 수정 후입니다. 그리고 가산세 여기 붙였죠? 수정세액은요. 간이세액 플러스 중도태사 플러스 퇴직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세액이겠죠. 그러면 수정 신고세액에다가 소득세 써주시고요. 수정세액이요. 그 다음에 가산세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가산세, 수정세, 가산세.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에 이동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내역 조회하고 그 접수증 납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 나왔고요.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직접 납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천세 관련해서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걸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처음에 이거 저희는 어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여러분? 신고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거 가져가잖아요. 종이 뽑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납부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막 납부를 했어요. 돈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고 납부해서 납부하기 해서 하면 납부할 수 있고, 여기 원천세,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택스나 아니면 어디죠? 이택스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택스나 이택스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를 이 뒤에다가 붙여넣지를 않았네요.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그 고지서 있잖아요. 우리가 고지서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저절로 고지서가 나오죠. 그죠? 만약 2022년 7월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고지서가 저절로 출력하기가 되고 그래서 다 출력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지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만들까요? 신고 납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자진납부 있잖아요. 국세납부 자진납부에 들어가면은 여기 우리 아까 금액 쓴 데 있잖아요. 여기 납부할 세액 기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쓰고요. 여기 물론 전자 납부 번호라던가 아까 전에 우리 4번 그 원천세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제 세목은 갑근세 이런 내용이었죠. 쓰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금액 있잖아요. 금액을 쓰고 여기 납부서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 요거를 해주시면 여기서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다시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수정신고할 때 원래 있는 거를 가지고 수정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금액을 새롭게 써주시면 되고, 가산세 제일 어려운 게 가산세 계산하는 거랑 두 번째 조금 헷갈렸던 게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납부서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못 구하시겠으면 힘들게 이렇게 구하시지 말고 그냥 국세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우리 가산세 언제부터 언제, 우리 미납세액이 얼마고요. 내가 얼마를 덜 신고해서 이번에 더 내야 되는 게 30만 원이에요. 혹시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납부해야 될 건 6월 10일이었는데 납부 예정일은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근데 국세청이 엄청나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산세를 확인해야 되겠죠. 신고 납부에 가셔가지고 국세에서 자진 납부하셔서 계산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거는 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수정신고해야 된 거는 고지서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에 가셔갖고 자진 납부해서 고지서 출력하게 하셔서 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수정신고를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 한참 헤매다가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까 하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